오존층 파괴를 막은 영웅 마리오 몰리나. 마리오 몰리나는 1943년 3월 19일에 멕시코시티에서 태어났어요. 마리오가 6살이 되던 무렵에 세상에는 놀라운 화학물질로 만든 신제품들이 사방에 넘쳐나고 있었어요. 칙, 마리오, 엄마는 손목에 향수를 뿌렸어요. 칙칙, 사람들은 세정제를 뿌리고 창문을 닦았어요. 슝, 단추 하나만 누르면 세정제가 조리대 위로, 페인트가 울타리로, 헤어스프레이가 머리로 뿜어져 나갔어요. 하지만 수많은 스프레이 캔과 냉장고에 사용되던 새 화학물질은 위험한 부작용이 있었는데 그때까지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지요. 생일 축하해, 마리오. 8번째 생일날에 부모님이 마리오에게 현미경을 선물했어요. 그리고는 렌즈를 통해 물방울을 들여다 보았어요. 따분해, 아무것도 없잖아. 그러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들어온 물을 현미경으로 보면 어떤 것이 보일까? 마리오는 상추에 물을 적시고 썩게 내버려 두었어요. 며칠 뒤 허물허물하게 변한 상추에서는 역겨운 냄새가 났어요. 마리오는 코를 꼭 막고 스포이트로 들어온 액체를 한 방울 빨아올려 슬라이드 위에 올려놓았어요. 렌즈를 통해 그것을 본 마리오는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럴 수가. 액체 한 방울에 이렇게 많은 생물이 들어있다니. 마리오는 반짝이는 소금 결정, 토마토, 양파, 소스에 포함된 고추, 심지어 치아까지 현미경으로 볼 수 있는 것이라면 모두 다 자세히 관찰했어요. 그러고는 더 많은 것을 현미경으로 보고 싶어 몸이 근질거렸어요. 저 화장실을 제 실험실로 쓰면 안 될까요? 어차피 아무도 안 쓰잖아요. 마리오가 부모님에게 물었어요. 오, 맙소사. 엄마가 내키지 않는다는 투로 대답했어요. 왠지 난장판이 벌어질 것 같은 예감이 드는구나. 하지만 그래도 마리오를 위해 변기를 없애고 선반도 만들어 주었어요. 절대로 폭발을 일으켜 집을 날려보내면 안 돼. 아버지가 경고했어요. 뚝딱 쿵쿵 쉥. 마리오의 실험실 문 아래로 고약한 연기가 새어나왔어요. 뭐하고 있니, 마리오? 화학자로 일하던 고모 에스테르가 물었어요. 고모, 이것 좀 봐. 마리오는 세제를 불로 거슬러 슬라이드 위에 올려놓은 것을 보여주었어요. 고모는 미소를 지으면서 몇 가지만 더 있으면 훨씬 흥미진진한 실험을 할 수 있을 거야 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어린이 화학 실험 세트에는 없는 분젠 버너와 화학약품을 가져다 주었어요. 마리오는 실험실에서 화학약품들을 조심스럽게 섞었어요. 놀랍게도 물질이 검은색에서 노란색으로 변하는가 하면 물에 잘 녹던 물질이 물에 잘 녹지 않기도 했지요. 마리오는 스위스 기숙학교를 다니면서 화학 선생님과 함께 더 많은 실험을 했어요. 분젠 버너의 불로 이런저런 물질을 태워 보았어요. 여러 가지 물질이 불꽃 속에서 보라색, 빨간색, 청록색으로 빛나며 탔어요. 마리오의 눈에 화학은 신비한 힘이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주변의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 말이에요. 상점에는 언제나 새로운 제품들이 잔뜩 진열돼 있었는데 저마다 새롭고 놀라운 성분을 사용해 값은 더 싸면서 질은 더 좋은 제품이라고 광고했지요. 하지만 마리오는 아무 해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물질도 환경 속에서 다른 물질과 반응하면 위험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마리오는 화학을 공부하면서 한 가지의 의문이 계속 마음에 남았어요. 이 새로운 화학 물질들은 과연 안전할까? 미국에서 박사 학위를 받고 일을 시작하려고 할 즈음 마리오는 어떤 소식을 듣고 그것을 자세히 연구하기로 마음먹었어요. 공기 시료를 분석하던 한 과학자가 아주 적은 양이긴 하지만 CFC, 클로로플루오로카본, 염화불화탄소 또는 염화플루오리노화탄소라고도 하며 상품명을 따 프레온이라고도 부름라는 물질이 공기 중에 섞여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마리오는 CFC가 냉장고, 에어컨, 단열재, 패스트푸드 용기 그리고 수많은 스프레이 제품에 쓰인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마리오는 동료인 셔우드 롤런드와 함께 공기 중으로 분사되거나 쓰레기장에서 새어나온 CFC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조사해 보기로 했어요.
마리오와 셔우드는 그것을 알아내기 위해 많은 실험을 했어요. CFC를 물과 섞어 보았어요. 화합물은 대부분 물에 녹지만 CFC는 물에 녹지 않았어요. CFC의 빛을 쬐어 보았어요. 어떤 화합물은 빛을 받으면 분해되지만 CFC는 분해되지 않았어요. 지구 하층 대기의 조건을 본뜬 환경도 만들어 보았어요. 이 환경에서 화합물은 대개 분해되었어요. 그러나 CFC는 분해되지 않고 끝내 살아남았어요. 상층 대기에는 지구 주위를 빙 둘러싼 오존층이 있어요. 오존층은 태양 복사 중에서 치명적인 자외선을 차단해 지표면에 닿지 못하게 해요. 마리오는 만약 CF가 오존층으로 들어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라는 의문이 떠올랐어요. 이 질문에 답을 얻기 위해 마리오는 화학자의 가장 간단한 도구를 꺼내 들었어요. 그것은 바로 연필과 종이였지요. 그리고 CFC가 자외선에 분해될 때 생기는 성분을 종이 위에 적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 성분들은 오존을 이루는 성분인 산소와 반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려고 화학 방정식을 만들어 보았어요. 그 결과를 보고 마리오는 등골이 오싹해졌어요. 자외선 때문에 분해되어 나온 염소가 떠다니면서 오존을 마구 파괴하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이에요. 화학 방정식을 보고 충격을 받은 마리오는 머릿속이 하얘지는 것 같았어요. 문제는 훨씬 심각했어요. 염소는 오존을 파괴한 뒤에도 온전하게 살아남았어요. 그리고 계속 떠돌아다니면서 더 많은 오존을 파괴했어요. 그러니까 염소 원자 하나가 오존 분자 수만 개를 파괴할 수 있었어요. 만약에 오존층이 사라진다면 치명적인 태양 자외선이 지표면까지 내리쬐어 모든 동식물을 죽이고 말 거예요. 마리오는 황급히 셔우드의 연구실로 달려갔어요. 문제가 생겼어. 그것도 아주 심각한 문제가. 얼른 대책을 세워야 해. 마리오와 셔우드는 많은 기자들 앞에 나섰어요. 수많은 제품에 사용되는 CFC가 오존층을 파괴한다는 사실을 알리면서 그 화학적 과정을 설명하려고 노력했지요. 그러나 그 이야기를 제대로 이해한 기자는 몇 되지 않았어요.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위기 상황인지 알아챈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요. 마리오는 단념하지 않고 위기를 알리려고 애썼어요. 이번에는 의회에 나가서 CFC가 오존층을 파괴한다고 말했지요. 이번에도 누구 하나 반응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아무도 문제의 심각성을 모르는 것 같았어요. 그러자 마리오는 크게 놀랐어요. 지구는 엄청나게 크고 문제가 생기더라도 스스로 해결할 능력이 있다고 생각했지요. 하지만 나는 그렇지 않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마리오는 이 문제를 10년 이상 연구하면서 사람들에게 계속 위험을 경고했어요. 만약 CFC를 계속 사용한다면 오존층의 상당 부분이 얇아지거나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면 피부암과 눈병이 크게 늘고 작물 수확량이 줄어들 것입니다. 이것은 큰 재앙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화학회사와 신문뿐만 아니라 심지어 다른 과학자들까지 이런 마리오를 비난하고 나섰어요. 마리오가 미국에 혼란을 초래하려는 스파이라고 비난하는 사람까지 있었지요. 마리오는 고민했어요. 하지만 무엇 때문에 내가 이런 이야기를 지어내냐고. 나는 과학자라고. 그래도 마리오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때 어느 영국인 과학자가 대기의 오존층을 조사했어요. 그러다가 이상한 것을 발견했어요. 남극 대륙 상공의 오존층에 큰 구멍이 뚫려 있었어요. 거의 미국 땅만한 크기의 구멍이. 사람들은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하고 의아해했어요. 어떻게 그렇게 큰 구멍이 그토록 짧은 시간에 생겨날 수 있을까요? 마리오와 셔우드는 또다시 그 화학적 과정을 설명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더 많은 증거를 내놓으라고 요구했어요. 과학자들은 남극 대륙으로 비행기를 보내 높은 고도에서 염소와 오존의 농도를 측정했어요. 그러자 아주 명백하고 매우 섬뜩한 결과가 나왔어요. 분명히 염소가 오존을 파괴하고 있었어요. 마침내 사람들은 과학자들의 말을 믿기 시작했어요. 이제 대책을 세워야 했어요. 하지만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세계 여러 나라의 대표들이 캐나다 몬트리올에 모였어요. 마리오가 과학적 과정을 설명했어요. 오존층 파괴를 멈추려면 모든 나라가 힘을 합쳐야 한다고 강조했어요. 마리오는 그때를 떠올리며 이렇게 말했어요. 논의 과정은 너무 느리고 번거로웠습니다.
저는 거기에 성공적인 결과가 나오지 못하는 게 아닐까 하고 몹시 걱정했습니다. 대표들은 모두 자기 나라로 돌아갔어요. 마리오도 집이 있는 미국으로 돌아와 소식이 오기를 기다렸어요. 마리오는 또 이렇게 말했어요. 이것은 전 세계가 처음으로 전 지구적 문제를 놓고 머리를 맞댄 회의였어요. 이와 같은 문제를 놓고 전 세계가 함께 행동을 취한 적은 일찍이 없었지요. 저는 그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전혀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마리오는 뉴스를 들었어요. 미국과 멕시코를 포함해 28개국이 CFC 생산을 중단하기로 동의했다는 소식이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CFC 생산 중단에 동의한 나라는 46개국으로 늘어났어요. 그리고 마침내 190개국, 전 세계의 거의 모든 나라가 몬트리올 의정서에 서명했어요. 마리오는 매우 기뻐했어요. 그것은 매우 짜릿하고 만족스럽고 크게 안심되는 소식이었지요. 그래도 한동안은 이미 공기 중에 떠돌아다니던 CFC가 계속 오존층으로 올라갔어요. 하지만 지구는 느리긴 해도 늘 오존을 새로 만들어요. 대기 중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CFC가 줄어들자 구멍이 난 오존층이 서서히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2070년 무렵이면 오존층이 원래대로 완전히 회복할 것으로 보여요. 인류는 최초로 전 지구적인 환경 문제를 만들어냈어요. 그러나 그 문제를 바로잡는 해결책을 금방 찾아냈지요. 이제 마리오는 고향인 멕시코시티를 방문할 때면 눈으로 덮인 산꼭대기가 매연 구름에 가려 보이지 않는 모습을 보고 또 다른 환경 문제를 걱정합니다. 그것은 바로 지구 온난화예요. 석유와 석탄, 천연가스를 많이 사용한 것이 원인이 되어 전 세계의 기후가 끔찍할 만큼 빠르게 바뀌고 있어요. 그러나 마리오는 희망을 버리지 않았어요. 자신의 오존층 연구가 계기가 되어 모든 나라가 힘을 합쳐 전 지구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전 세계에 보여주었거든요. 마리오는 늘 희망을 이야기해요. 전 세계의 모든 나라와 민족이 함께 행동할 수 있어요. 우리는 함께 협력할 수 있어요. 그것은 가능합니다. 우리는 이미 지구를 한번 구했어요. 그러니 또다시 그럴 수 있어요.